자, 이제 20분이 딱 됐거든? 깔끔하게 마무리해볼까요? 싹 찍고 마무리해보자. 자, 이제 20분 딱 걸렸어요. 난이도가 좀 있었어가지고 특히 3번 같은 경우 그 앞에 두 페이지에 두 문제가 특히 요 탄성 같은 경우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잡아먹어.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으로 이제 문제 풀면 되는 거는 나랑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 일단 답을 한번 맞춰봅시다. 첫 페이지에 그래서 3번으로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제는 2번 5분의 9 mgd고, 그 다음에 6번으로 나와 있는 문제 4번 2분의 7 h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 뒤에 이제 연력학 1번 문제는 1번, 그 다음에 2번에 3번,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5번이라고 나와 있는 문제는 5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3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풀어보고 싶은 거를 얘기를 해주세요. 맞춰봅시다 같이. 연력학 5번.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 연력학 요 4가지 유형들은 다 정말 중요해서 내가 이거 시험 내놓은 거거든. 이거 작년 수특 문제예요. 근데 되게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이런 유형들로 킬러 문제들이 나와. 꽤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5번. 그 다음에 다른 거 4번. 오케이, 4번. 그리고 앞에 페이지는 1, 2번은 괜찮아? 오, 2번 괜찮아? 오케이, 너 믿을게요. 난 맨 앞에 3번과 6번은 내가 둘 다 하려고. 그리고 중간에 두 문제 필요하면 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3번 요 문제는 진짜 그냥 요걸 안 하면 안 돼.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세워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상황이 3개가 나와 있잖아. 가에서 나, 나에서 다. 그러면 보존은 가에서 나로 갈 때 한 번, 나에서 다로 갈 때 한 번 세울 수는 있을 거야. 그렇죠? 자, 가에서 나로 갈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할까 안 변화할까? 외부 힘이 한 일이 있어요? 비보존력이 없어요. 지금 한 일이 없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총 변화는 얼마다? 0이야. 자, 근데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자.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그다음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이렇게 다 더한 거라는 거야. 그렇게 식을 한번 세워보는 거야. 자, 가에서 나로 갈 때, 자,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상황을 좀 읽어볼게. 자, 처음에 정지 출발해서 정지로 끝나. 그 다음에 중간에 나의 원래 길이 상태에는 움직이는 중이니까 이때 운동 에너지를 뭐 EK라고 해볼까? 자, 그래서 가에서 나로 갈 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운동 에너지 EK 이게 처음 운동 에너지 얼마요? 0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쵸? 그 다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때 요 말 요거 해석을 했죠. 다에서가 가에서의 3배다 라는 9배다 무슨 말이냐? 이게 2분의 1 k x제곱이 9배라는 건 x제곱이 9배, 그러니까 x가 몇 배? 3배라는 거죠. 그래서 변형이 2d일 때가 1이라고 치면 d일 때 변형은 3인 거고, 그래서 얘가 2d랑 d 사이에 2d랑 d 사이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원래 길이가 되겠다. 맞겠죠? 그래서 얘는 원래 길이는 4분의 7d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 요 과정 했어? 오케이? 됐어? 자, 가에서 나로 가는 거,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자, B는 얼마나 떨어져? 4분의 1d만큼 떨어지고 A는 4분의 1d만큼 올라가지.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자, A는 올라갑니다. 플러스 먼저 할게. mg 4분의 d, 그 다음에 B는 내려가죠. 2mg 4분의 d. 그 다음에 이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뭐라고 그냥 E라고 할까 이거? 그냥 K라고 안 헷갈리게. 그래서 가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K라고 할게요. 그럼 다에서는 얼마니? 9배라며 9K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뭐에 대해 나타내냐?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K, 그 용수철 상수 이런 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나 그냥 K라고 할래. 그래서 처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K이고 나에서는 얼마야?
원래 길이니까 0이지. 그래서 나중 탄성 포텐셜 에너지 0, 처음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식을 정리하면 이 K를 좌변에 놓을까? 이 K를 좌변에 놓고 그럼 얘는 mg 4분의 1 d 빼기 2mg 4분의 1 d니까 마이너스 mg 4분의 1 d인데 이 K의 반대편으로 넘기면 그치 mg 4분의 1 d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K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냥. 그죠? 그 다음에 나에서 다루고 갈 거야. 또 이걸 쓰는 거야. 이때도 마찬가지로 역학적인 총변화는 0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자 여기서 2K였는데 얘가 0이 돼서 정지했지. 자 운동 에너지 변화는 얼마라고 쓸래? 나중 운동 에너지 0 빼기 운동 에너지 2K 쓰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게 낚시가 들어간다. 왜 안 될까? 자 처음에 A 운동 에너지 0이었고요. 가의 운동 에너지 0이었고요. 나에서 갈 때 운동 에너지 2K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와 운동 에너지냐면 A와 B의 운동 에너지 합이지. 그치? 그치 A가 끊어졌죠. 그럼 얘는 이 끊어지는 그 순간의 운동 에너지가 순식간에 이게 속력 똑같을 거잖아. A랑 B랑. 그쵸? 그러면 3분의 1만큼이 A의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2K의 3분의 1만큼이 A의 운동 에너지. 2K의 3분의 2만큼이 B의 운동 에너지고 A는 순식간에 그냥 손절당하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운동 에너지 얼마야? 3분의 2 2K인 거지. 그래서 처음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 이제 이때 여기서 3분의 2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고 그 다음에 B는 높이가 얼마큼? 4분의 3D만큼 줄어요. 그래서 빼기 2mg 4분의 3D.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 나에서는 탄성 포텐셜 0이고 그 다음에 다에선 9K로 하기로 했죠. 9K 빼기 0.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K를 왼쪽으로 이항하고 2분의 3 곱해줄게. 그럼 2K는 왜 이렇게 하는 줄 알겠지? 자, 왜? 위에 식에서도 2K는이 나왔고 아래 식에서도 2K는이 나와주면 편해. 그럼 바로 나오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가에서 나로 갈 때 식 하나, 나에서 나로 갈 때 식 하나, 두 개 나오지. 그 식 두 개를 어떻게든 연립하면 돼. 결국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이야. 그럼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2분의 3 mgd였는데 2분의 3 곱해서 4분의 9 mgd가 들어가고 4분의 9 mgd가 들어가고 그죠. 마이너스를 안 붙였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K는 마이너스 4분의 9 mgd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치 2분의 27K 숫자가 극혐인데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얘랑 따가 나오는구나. 좋아. 그러면 4분의 10 mgd는 2분의 25K가 돼요. 그래서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2분의 5가 되니까 2 날리고 5로 나누면 K는 5분의 1 mgd예요. 다해서가 몇 K냐면 9K거든. 5분의 1 mgd에 9배 5분의 9 mgd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결국 내가 한 짓이 뭐야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두 번 쓴 거야. 그럼 그 두 번의 식은 서로 다른 식이지. 두 개를 연립하면 결과가 하나 나오겠지.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죠. 굿.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극혐이긴 한데 근데 이건 좀 많이 어려웠어. 근데 수능에서도 이런 거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사실 탄성 포텐셜 이렇게까지 괴랄하게 안 나올 것 같긴 해. 내신에서는 사실. 근데 그냥 어떻게 하는 건지만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그리고 요거보다 훨씬 쉽게 나올 거예요. 근데 결국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야? 상황 3개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변화량식 2개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2개를 연립하면 되죠.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라는 거는 상황이 3개 나오면 가에서 나에서 다 변화식을 쓸 수 있고 물론 편의에 따라 가에서 다 변화식을 써도 돼. 근데 어찌됐든 보통 이 상황에서는 가에서 나에서 다 변화식을 쓰는 것 같아. 그럼 그 2개를 연립하면 그 2개가 서로 다른 식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다. 나에서 다 보존될 때는 그쵸. B만 보존이죠. 왜냐면 A는 끊어졌으니까.
A도 각자 A 혼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거야. 근데 뭐 A에 대해 물어본 게 없어서 그냥 굳이 안 세웠지. 근데 만약에 A에 대해 물어보는 거나 A에 대한 힌트를 준다면 A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칙도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A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는 거야? A는 안 가지고 있는 거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B가 가지고 있는 거야? 가 아니라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거야. 용수철은 뭐 아무 에너지가 없어. 질량이 없으니까. 근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딱 하나 가지고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6번. 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기술을 하는데, 자, 그러면 보존식을 세울 거잖아. 어디서 어디까지 일단 보존이야? P에서 Q까지는 일단 보존이잖아. 그럼 이거 안 썼으면 안 되죠? O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은 뭐랑 같다? E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몇 배? 4배와 같다. 근데 이거 숫자가 아주 깔끔해. 그럼 3MGH는 2분의 1 MV 제곱 몇 배? 3배. 2분의 1 MV 제곱 뭐야? 그래서 MGH야. 되게 간단한 식이야. 그럼 얘는 P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6MGH네? R에서 역학적 에너지 얼마 됐어? 5MGH 됐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 얼마 준 거야? 마찰 구간에서 마이너스 MGH만큼 줄어든 거지. 근데 문제 상황 보면 뭐냐면 이후 물체는 R에서 내려와가지고 왼쪽 비면 올라갔다 다시 올라온대. 근데 어디서 0이 되냐? 마찰 구간을 다 끝내지 않고 S에서 0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상황을 본다. 자, 올라갈 때 한번 역학적 에너지 얼마 줄어들어? MGH 줄고. 이제 요 말 있는 것 같아. 이때 일정한 크기의 마찰력을 받으며 직선 운동하니까 마찰 구간에서 받는 마찰력이 똑같잖아. 마찰력 크기 똑같잖아.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그 감소량이 똑같은 거지. 그래서 올라갈 때 MGH 줄었잖아. 내려갈 때 얼마 줄을까? MGH 줄겠지. 자, 그러면 2번 다녀왔어.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어. 그러면 2번 줄었으니까 얼마 줄어드는 거야? EMGH 줄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갔다가 자, Q점에 올라온 순간 역학적 에너지 얼마야? EMGH가 줄었잖아. 그쵸. 처음에 6MGH였지. 올라갈 때 얼마 줄어? MGH 줄어서 5MGH 됐다. 그치? 다시 내려오면 MGH 또 뚫지. 4MGH고 여기서 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R점에서 얼마? 4MGH지. 역학적 에너지. 이해돼? 다시. 자, 마찰 구간 한 번 지날 때 얼마 준다고? MGH 준다고. 자, 6MGH였지. 이해돼? 5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인데 2분의 1 MV 제곱 MGH니까 6MGH가 5MGH 돼서 얼마 준 거야? MGH 줄어든 거. 올라갈 때 MGH, 내려갈 때 얼마? MGH. 왜 똑같냐? 일정한 크기의 마찰력을 받으면 직선 운동한다 했으니까. 그럼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마찰력은 똑같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MGH로 똑같습니다. 올라갈 때 MGH 줄어서 5MGH, 내려갈 때 줄어서 4MGH지. 자, 이거 Q죠. Q를 통과해서 내려올 때 동안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래서 4H까지 올라간다, 맞지? 그치? 그 4H에서 내려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Q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 얼마? 4MGH지. 자, 4MGH는 근데 역학적 에너지잖아. 근데 포텐셜 에너지 얼마야? EMGH.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의 2배. 속력 얼마라는 거야? 루트 2V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처음 올라갈 때는 2V로 속력인데 Q에서. 근데 두 번째 방문할 때는 루트 2V로 방문하는 거야. 그쵸, 됐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속력을 알았으니까 자,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얼마라고 계산할래? 라고 말하기 애매해.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올라가면 MGH 줄어. 근데 다 안 올라가잖아. 얼마 올라가는지 애매하지. 그치? 그래서 높이 가지고 접근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가면 되지. 그쵸? 자,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볼게. 자, 마찰 구간이 있어. 자, 처음 올라갈 때 마찰 구간에서 R자임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일정한 R자임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처음 올라갈 때는 R자임이 자, 아래로 중력, 수직항력, 마찰력 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R자임이
운동 방향의 반대가 될 거야. 그렇죠? 내려갈 때는 알짜임이 조금 다를 거야. 근데 올라갈 땐 다시 어떨까? 알짜임은 같을까 다를까? 자, 처음 방문할 때, 자, 처음 올라갈 때 알짜임 어떻게 계산해? 중력, 수직항력, 마찰력 있지. 네. 자, 내려갈 때 마찰력은? 내려갈 때 중력, 마찰력, 수직항력 이렇게 될 거야. 네. 자, 이게 3개 더한 거가 내려갈 때 알짜임이고 올라갈 때 알짜임은 이 3개 더한 거거든. 자, 그럼 올라갈 때 알짜임이랑 내려갈 때 알짜임 다를 거야. 그리고 내려갈 때는 조금은 빨라지면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올라갈 때는 확실하게 느려지잖아요. 올라갈 때. 자, 올라갈 때 알짜임이랑 내려올 때 알짜임 달라요. 근데 다시 올라갈 때 알짜임은 처음 올라갈 때 알짜임이랑 똑같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다를 이유는 없지. 네.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올라갈 때 가속도, 이 마찰 구간에서 올라갈 때 가속도를 A라고 할 수 있겠네 그냥. 자, 그러면 처음에 올라갈 때는 2 곱하기 가속도 A 곱하기 이동거리 뭐 D라고 하자. 요 마찰 구간의 전체 길이를 D라고 할게. 이만큼 올라가면 EAS 적용하면 나중 속력이 0이지. 정지 빼기 2V의 제곱이니까 4V 제곱 맞죠?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될까? 가속 달라. 똑같죠? 근데 전부 다 올라가지 않아. D 프라임이라 할게. 이거는 0의 제곱 빼기 2V 제곱. 왜 이렇게 하기 좋냐면 올라갈 때 정지, 그러니까 끝에서 정지인 거랑 들어올 때 속력을 알아가지고, 그리고 올라갈 때 가속도가 똑같다는 걸 알아서 이거 가지고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반만큼 올라가지. D 프라임이 2분의 D라서 이 우리 경사 기울기가 직선이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 D만큼 올라갔으면 높이가 얼마 올라가는 거냐면 3h 올라가는 거야. 근데 2분의 D만큼 올라가면 높이가 절반, 2분의 3h로 올라가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2h에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2분의 3h를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2분의 7h에서 멈추게 된다. 답 4번. 이렇게. 그래서 다시 내려오게 되겠죠. 네. 예, 좋아요. 좋다, 이 정도. 그 다음 번엔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번엔 어떻게 되겠니? 거기서 내려오면 그래서 이때 2분의 mgh 잃어버리지. 그치? 그치? 내려올 때도 똑같이 2분의 mgh 잃어버리지. 그럼 역제 에너지가 3mgh로 줄어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되냐? 얘는 V의 속력으로 올라가겠지. 그럼 V니까 4분의 1 h 올라가겠지. 그 짓을 계속 반복할 거야. 그래서 조금씩 줄어들 거야. 여기서만 줄어든 다음에 이렇게 줄어들 거야. 여기는 EAS 안 쓰고 EAS 안 쓰고는 쓰기가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 풀기가 조금. 그냥 나는 바로 EAS를 써야겠다고 생각하긴 했어. 왜냐면 올라갈 때 높이 올라가는 높이를 뭐 H 프라임이라 잡을까? 그러면 이때 3H분의 H 프라임만큼 3H분의 그러니까 이만큼 잃어버리는 거야. 이때 잃어버릴 에너지 양이 3H분의 H 프라임 곱하기 mgh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해. 그러니까 계산 한번 해볼게. 이게 괜찮은지 한번 볼게. EAS 안 쓰면 그럼 우리가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Q에서 4mgh였잖아. 자, 4mgh에서 3h분의 h 프라임 곱하기 mgh를 하면 2mgh 더하기 mgh 프라임 더하기 운동 에너지 A항 이렇게 돼야겠다. 그러면 얘를 이항해서 EMGH 잠깐만 벡터 EMGH는 이 깔끔하게 되나? 잠깐만 3분의 4 MGH 프라임 이 되는 거 맞나? EH가
H 프라임이 2분의 3H네? 아 그러네. 아 이것도 간단하네. 네, 근데 3H분의 H 프라임이니까 이제 H를 어디서? 아 그러니까 3H분의 H 프라임 뭐냐면 3H를 올라가면 MGH를 잃어버려. 아, 근데 H 프라임만큼 올라갈 거잖아. 그래서 3H분의 H 프라임 곱하기 MGH를 잃어버린 거거든. 이렇게 세우면 되긴 하네. 아 이것도 되네요. 아 이 방법 다른 애들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해도 되네. 그러니까 EAS를 안 쓰고 푸는 방법이 이거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으로 푸는 거고, EAS 쓰는 방법은 사실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푸는 거지. 그렇긴 해요.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요 방법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면, 요거는 원래 역학적 에너지가 4mgh였고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자 H 프라임 올라간다 치면 3H를 올라가면 MGH 잃어버리지, 그치? 그래서 3H분의 H 프라임 MGH를 잃어버린 거고요. 그게 포텐셜 에너지 원래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빼기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랑 감소량이라서, 그러면 올라갔을 때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최종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그 상태면 돼. 그러면 이제 H 프라임이 2분의 3H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럼 똑같은 결론이 나오네. 2H에서 H 프라임만큼 올라가니까 2분의 7H가 맞긴 맞아. 맞네. 이렇게 해도 되네. 요것도 참고해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뒤에 1번과 2번은 괜찮아? 네. 뒤로 넘어가면 5번.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상대성을 끝까지는 못하겠다 오늘. 최대한 해보자. 자 여기는 우리 열기관이 나오잖아. 열기관 문제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나는 제일 강조하는 건 이거야. 내부 에너지 총 변화량의 합은 0이야. 이걸 강조하고, 이 문제가 뭐가 어렵냐면 PV 그래프가 아니라 PT 그래프네. 그러면 일단 간단한 방법은 PV 그래프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바꾸기가 까다로운 게 부피에 대한 힌트를 좀 안 줬다는 느낌은 있어. 근데 우리가 요 과정의 이름들을 말할 수 있잖아. AB 과정은 압력이 동일한 등압이고 온도가 증가했잖아, 그치? 증압 팽창이겠죠. 그다음에 CD 과정은 등압인데 요거는 이제 압축이죠. 그 다음에 DA 과정은 단열인데 온도가 증가한 단열 압축이죠. 그치? 단열에서 온도 증가했으니까. BC 과정은 단열인데 팽창이지. 그렇게 일단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충 PV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그 과정의 이름들을 다 쓸 수 있으면 PV 그래프는 굳이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이건 델타 U잖아요. 그러면 W도 알고 싶고 Q도 알고 싶지. 그래서 나는 이 표를 다 그릴 걸 권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듯이 이 표를 전체 그리는 거야. 표를 그리면 뭘 할 수 있냐면 시그마를 논할 수 있거든. 논하기 편하거든. 자, 델타 U의 총 변화량 얼마라고? 0. 네. 근데 A에서 B로 가는 거 등압 팽창인데 일단 온도 증가잖아. 그치? 그러면 부호가 플러스야. B에서 C는 뭐야? 온도 감소지, 마이너스지. 맞잖아. 온도 증가, AB 온도 증가, BC 온도 감소, 마이너스. CD 온도 감소, 마이너스. DA 온도 증가, 플러스잖아. 더하면 0이라고. 그래서 42 빼기 24 빼기 기억은 0. 기억은 18Q0가 돼야 됩니다. 기억은 바로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W를 보는데 AB 과정은 등압 팽창이잖아. 그래서 풀이에요. BC 과정은 단열이지, 그치? Q가 0이죠. CD 과정은 등압이니까 마마마고요. 그 다음에 DA 과정은 단열이니까 이제 0입니다. Q가. 그럼 W가 바로 나온다. BC 과정은 W가 플러스 18이고, 그 다음에 DA 과정은 W가 마이너스 12야. 근데 이제 등압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힌트가 있냐? 문제 힌트가 있지. 자, 연료율이 얼마라고? 0.2. 그 다음에 기체 동안 한일은 얼마라고? 10Q0. 자, 그래서 여기 흡수한 거를 플러스 Q1이라고 하고 방출한 걸 마이너스 Q2 하면 바로 되겠다. 그치? 연료율 나왔지? 1 빼기 Q1분의 Q2가 얼마니? 연료율 5분의 1이잖아. Q1분의 Q2는 얼마야? 5분의 4지? 네.
그럼 Q2는 얼마야? 5분의 4 Q1이거든? 근데 전체 한일이 얼마야? 플러스 Q1 빼기 Q2고 이게 뭐랑 같을까? 델타 U가 다 합치면 0이니까 W가 얼마야? 플러스 Q1 빼기 Q2고 이게 얼마라고? 10Q0라고. Q1 빼기 자 Q2가 얼마라고? 5분의 4 Q1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얼마래? 10Q0. 그럼 5분의 1 Q1이 10Q0니까 나왔지, 그치? Q1은 얼마예요? 50. Q2는 그거 5분의 4? 40 나왔죠. 괜찮아? 여기가 50, 40이에요. 니은 나왔고, 그 다음에 CD 과정 받은 일 이게 아니다, 쏘리.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쏘리, 이게 아니다. 요게 50이에요. 오 마이 갓. 여기에 50, 여기에 40. 그래서 20, 16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두 개 더하면 이게 돼야 되고, 요거 두 개 더하면 이거라서. 그래서 CD 과정 받은 일은 16이고요. 근데 받은 일이니까 한 일로 할 때 마이너스 16이니까 받은 일로 할 때 절대값 취해야 되겠죠. DA는 마이너스 10의 절대값. CD 과정이 16, DA가 10이라서 CD가 더 크네요. 기억님 이거 답은 5번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킬러 문제, 전형적인 평가원 문제야. 평가원이 이렇게 내. 평가원이 이렇게 내. 어떻게 한 바퀴 돌려서 이거. 그리고 킹밖에 저 압력 온도 그래프야. 근데 이때 PV 그래프로 환산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PT 그래프에서 뭐가 나오니까 과정 이름이 다 나오잖아, 사실. 그럼 PV 그래프 그려봤자 얻는 건 그닥 없을 거야. 과정 이름이 나오잖아. 등압이 바로 나오고 등압 단열 나왔으면 끝난 거야. 그쵸? 온도 증감에 따라 온도가 증가하는 등압은 등압 팽창이고 온도가 감소하는 등압은 등압 압축이죠. 온도가 증가하는 단열은 단열 압축이고 온도가 감소하는 단열은 단열 팽창이죠. 그러니까 나오면 PV 그래프는 안 그리는 게 맞는 거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냥 부피가 뭐 V0다, 뭐 2V0다 이런 거 안 줬으면 PV 그래프 안 그리는 게 맞아. 그치, 정할 수가 있지. 바로 내잖아, 그치? 이거. 여기서 Q1, Q2로 놓기가 좋은 문제였는 게 단열이 두 개가 들어가. 그치, 그럼 흡수 한 번, 방출 한 번이라서 흡수를 플러스 Q1, 방출을 마이너스 Q2로 두면 계산하기 너무 좋아. 연료율 계산하는 1 빼기 Q1분의 Q2가 5분의 1, Q1분의 Q2가 5분의 4, Q2가 5분의 4 Q1, 근데 Q1 빼기 Q2가 얼마야? 10Q0야. 이거 얼마라고? 이게 10Q0야. 왜냐면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은 합이 뭐랑 같으니까? Q의 합이랑 같아야 돼. 왜냐면 델타 U의 합이 0이니까 W의 합은 Q의 합과 같아야 됩니다. 그치요. 그쵸.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기 50, 40 썼으니까 30 더하기 20이 50, 24, 16이 40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유형이라서 좀 길게 얘기를 했다. 4번 이건 이제 PV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 줬잖아. 등온 단열 이렇게 줬죠. 그리고 이제 등적 두 개잖아. 너무 좋아. 등적이 있으면 W가 0입니다. 그렇죠? 0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압력 줄어들고 온도 감소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지. 얘는 Q는 델타 U 더하기 W가 마이너스 0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뭐야? 밑부분 넓이지. CD 과정에서 받은 일은 뭐야? 밑부분 넓이야. 누가 커? 한 일이 크죠. 뭐 이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다음 B는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DA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보다 크다 물어봤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B가 등온이잖아요. 얘 온도가 같죠. A 과정에서 고온이라고 볼 수 있겠지. B 과정도 똑같은 고온이야. 근데 우리 B에서 C로 갈 때 온도 낮아집니다. D에서 A로 갈 때 온도 증가해. 맞아. 자, 근데 C에서 D로 갈 때 단열 압축이지. C랑 D랑 온도 누가 높아? D가 더 고온이지. 근데 D가 A보다는 온도 낮잖아. 얘는 중간. 그다음에 얘는 C는 저온이지. 자, 그럼 물어볼게. 자, 똑같은 온도야 A랑 B랑은.
자, B에서 C로 갈 때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갈 때는 중온에서 고온으로 가는 거야. 누가 더 많이 변화할까? BC가 더 많이 변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가 있으니까? 등온이 있으니까 A랑 B랑 온도가 같아서 A랑 B에서 내부 에너지가 같다인 거야. 이걸 이용하는 거고, C, D는 단열 압축 과정이라 D가 C보다는 온도가 높아. 그래서 D가 온도가 약간 중간적인 온도? C는 저온인 상황이죠. 그래서 DA의 변화는 중에서 고로 올라가는 거고, BC의 변화는 고에서 저로 내려가는 변화라서 여기 변화가 더 커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고, 열기관의 열 효율은 1 빼기 Q1분의 Q2보다 작냐? 계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단열 과정은 지금 어때요? 방출이 없죠. 0은 델타 U 더하기 W 마풀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방출한 게 없어. 등온에서 어떻게 돼? Q는 델타 U 더하기 W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흡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BC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 마이너스 Q2라고 하고,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 Q1이라고 하는데, 근데 DA 과정도 흡수하잖아. 이걸 뭐 X라고 할까? 플러스 X? 그럼 열 효율은 얼마야? 1 빼기 흡수 얼마야? Q1 더하기 X, 방출은 Q2. 이게 열 효율이고, 이거랑 1 빼기 Q1분의 Q2를 비교하면 분모가 누가 커? 얘가 크지? 그럼 분수는 얘가 작겠지? 그래서 작은 분수를 빼면 더 크겠지. 그래서 열 효율이 더 크다가 됩니다. 기억, 니은, 3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시험 보다가 한 교시가 끝났어. 미안하고요. 근데 문제 풀어볼 만한 가치들이 다 있었지. 그래서 내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 네 유형이 다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고, 이번에 이거 여러분이 한 거라고 믿지만 여러분이 썼어야 되는 식은, 얘가 압축 어떻게 된 거야? L만큼 압축됐지. 그럼 얘는 아래 방향으로 어떻게 밀고 있어? KL만큼 밀어. 얘는 얼만큼 밀어? 2KL만큼 밀지. 근데 얘가 지금 정지에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평형인데, 근데 이때 무슨 말이 있냐? 피스톤 질량 무시하니까 mg가 없어요. 중력. 그다음 대기압 무시하니까 P0가 없어. 근데 만약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힘의 평형. 그래서 왼쪽에, 자, 아래로 피스톤이 받는 힘 아래로 마이너스 KL, 그 다음에 가의 기압이 P라고 한다면, 자, 우리 힘의 그러니까 압력 정의가 뭐였냐면 면적분의 힘이었어. 그래서 F는 PA야, PA. 그래서 면적 A로 곱해줘야 돼. 자, 오른쪽의 상황. 근데 얘는 2KL이잖아. 마이너스 2KL 더하기 압력 바뀌고 P 프라임 면적은 똑같지. 는 0이야. P 프라임 A는 얼마야? 2KL이라서 2PA라서 P 프라임 얼마야? 2P인 거야. 압력 몇 배 됐어? 2배 된 거야. 얘가 P였다 하면 딱 2배예요. 2P인 거야. 근데 대기압이 있을 수 있지. 대기압이 있다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대기압은 어떻게? 무조건 바깥 방향이라서 공기의 바깥 방향은 여기잖아. 대기압이 있다고 치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 식을, 여러분 식을 수정해야 돼. 대기압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PA는 P0A 더하기 KA 된다. 대기압이 있다고 치자. 그럼 오른쪽에도 어떻게 돼? 빼기 P0A는 0이니까 P 프라임 A는 2KL 더하기 P0A라서 이거는 2PA보다 어떤 거야? 작은 거야. 그래서 압력이 P 프라임이 2P보다 작은 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너무 같나?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니? 다시. 자, PA가 뭐야? P0A 더하기 KL이 된 거야. 여기 대기압이 있다고 한다면. 있지? P0A 더하기 KL이다. 자, P'A는 뭐가 됐어? 2KL 더하기 P0A가 됐지. 자, PA는 얼마였어? P0A 더하기 KL이야. 그거 2PA를 놓고 보면 어떻게 돼? 2PA는 그치, 2P0A 더하기 2KL이라서 2PA가 P'A보다 커서 2P가 P'보다 큰 게 되는 거야. 뭐가 있으면? 대기압이 있으면. 대기압이 없으면 딱 2배가 되는 게 맞죠. 여긴 대기압이 없었다. 대기압 무시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질량이 있었으면 뭐가 추가돼야 돼? 마이너스 mg가 추가돼야 되는 거야. 네, 어쨌든 능형을 세우고 그거의 문제에 맞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압력 정보가 나와.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게요. 오케이.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우리 그냥 잠깐 지금 쉬는 게 맞나? 지금 쉬는 게 맞겠다. 왜냐면 하다가 끊기면 좀 그렇잖아. 상대성을 좀 쉬었다 할게요. 지금 58분이니까 1시 8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질문은 받을게.